안녕하세요. 통증에 진심인 남자 통진남 강준식입니다. 제 진료실에 자율신경 문제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증상들을 겪고 계시는데요. 가슴이 시도 때도 없이 두근거리고 숨 쉬는 게 답답하고 계속 큰 한숨을 나도 모르게 쉬게 되고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두통과 어지러움,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차고 불면증이 있거나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을 호소하고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심전도, 엑스레이, MRI, CT 등의 검사도 진행하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포함한 혈액 검사도 해봤지만 큰 이상이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심리적인 문제라는 얘기를 듣고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적절한 약물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자율신경 문제, 즉 자율신경 실조증을 본인도 모르게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로 이런 증상들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로 인해 자율신경 실조가 대중들에게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계가 무엇인가요? 자율신경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작동하는 신경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먹을 쥐어볼까 하고 생각하면 그대로 주먹을 스스로 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과식했으니 어제보다 위를 빨리 움직여서 소화를 더 잘 시켜볼까? 내가 지금부터 가만히 앉아서 땀을 비오듯이 뻘뻘 나게 해볼까? 이런 건 스스로 할 수 없죠. 이렇게 제 의지대로가 아닌 상황에 맞게 몸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둘로 나뉘는데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작용을 합니다.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시험 보기 직전, 아니면 누구와 싸울 때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이렇게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도 나고 하잖아요. 바로 교감신경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편안한 상태에서 쉬고 있을 때 주로 작동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심장박동이나 호흡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몸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어디에 있나요? 자율신경계는 우리 척추를 따라 분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주로 등뼈, 즉 흉추라고 불리는 척추 라인을 따라 심장, 폐, 위나 장 같은 소화기관, 눈, 생식기, 방광 등 전신으로 나가는 신경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는 무엇인가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잘 주고받으면서 우리 몸이 각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어야 할 상황인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도 잘 안 되며 음식만 먹으면 자꾸 체하고 심한 경우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해합니다. 마치 내가 공황장애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증상들이 예고 없이 자꾸 생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스마트폰이 보편화, 일상화되면서 척추 상태가 매우 불량해졌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학생들은 책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직장인들도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때는 쉴 때는 이렇게 자세가 많이 안 좋게 무너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쉬고 있을 때도 다 스마트폰 하느라 자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등이 굽고 거북목처럼 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겹쳐지면 근육 긴장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척추에서 자율신경계를 통해 각 장기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자율신경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목이나 허리가 좋지 않고 만성통증을 갖고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이런 증상들이 갑상선 호르몬 문제나 다른 신체 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관련 검사들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검사상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고 그러다 보니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자율신경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 먼저 전체 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검사를 해서 직접 자율신경 기능들을 평가합니다. 이게 검사 결과지인데요. 심장 박동에 따라 교감, 부교감 신경이 주고받는 파형을 분석해서 수치화시킵니다. 이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지 보고
특히 여기에 교감, 부교감 신경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지 보는데요. 이 결과지를 보면 교감 신경이 매우 올라가 있죠. 이렇게 자율신경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검사에서도 교감 신경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 즉 교감 신경 과항진 상태를 보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렇게 기본 검사들을 하고 난 이후 진찰을 통해 척추의 통증 부위들을 찾아내는데 평소 아프다고 느꼈던 목, 등, 허리 부위들도 있지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진찰 과정에서 압통이 있으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율신경계 각 장기로 가는 혈액순환에 생긴 문제를 치료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신경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척추가 안 좋고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통증점들을 인체에 무해한 포도당 주사 치료, 수액 치료, 신경 도수 치료 등을 통해 환자 증상에 맞춰 개개인별로 맞춤 치료를 진행하시면 예전처럼 건강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통한 척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숙면,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어디에나 나오는 뻔한 이야기죠. 다들 알고 있지만 당장 하루하루 버텨내야 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 앞에서 실천하기 참 힘든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쉬고 있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생하면 쉽게 나아지지 않는 증상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입니다. 자율신경 증상으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어디 병원을 가야 할지 무슨 과를 가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께서는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오셔서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듯 보였지만 너무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절해주고 관리해주는 자율신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전화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엔 더욱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삼성웰리스의원 원장 강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